다 맞아야 돼. 아니에요? 네. 거들어 갈게요. 거들어 갈게요. 그러세요. 자, 이제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입니다. 네, 주시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시험은 다 제 시험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당일생일 때는 몇시니? 시간이 다르긴 한데. 네. 넣으세요, 넣으세요. 네. 먹어도 돼요. 네, 자, 58쪽을 펼쳐봅시다. 58쪽. 자, 58쪽에 보면은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물론 이게 언어기 때문에 무슨 용법을 이 have BP는 뭐 경험으로 쓰여, 완료로 쓰여, 뭐 계속으로 쓰여, 결과로 쓰여 이 네 가지 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용법을 칼같이 구분하는 게 좀 뭐 말이 좀 안 되기도 합니다. 말이 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시험 영어에서는 이 용법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대식 그냥 완료된 개념 have pp는 완료된 거야. 그렇게 끝내면 돼요, 사실은. 하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니 계속이니 이런 걸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거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선생님, 우리 때 그렇게 이렇게 공부했어요.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요. 이게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기억했던 걸 잘 저장을 하시고, 약간 요거는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 주십시다. 시험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경험. 네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완료, 아까 변화된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완료 변화된 상태를 갖고 있는데 PP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되게 되죠. 나 그때 그 경험 해본 적이 있어. 그걸 가져본 적이 있어. 그것을 완료시켜 본 적이 있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경험이 되게 됩니다. 뭐 아예 안 해본 것도 경험이에요. 나 안 해봤어. 너 번지점프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 해봤어? 이게 다 경험이에요. 그렇죠? So once, twice, three times, ever, recently, before, 그죠? before, never. 이렇게 횟수랑 어울리는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은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once,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뭐 세 번, 뭐 예전에 한 번, 뭐 예전에 해봤어, 최근에 해봤어, 전에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 위치는 have와 pp 사이에다가 보통 넣으면 돼요. 문장 맨 끝에 쓴지. 네. 그래서 I have eaten 똠양꿍 before 하면은 나는 가지고 있어. eaten 먹은 상태를 뭘 먹었는데 똠양꿍을 언제 예전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어, 단어의 배열 순서대로 우리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아시겠죠? 해피피. 네. 난 똠양꿍을 먹어봤어요. 그 먹은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 이게 경험이 됩니다. before 이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에다가 형광펜을 하도록 하죠. before. 그다음에 I have lost my iPhone twice. 나는 가지고 있어. 잃어버린 상태로 뭘? 아이폰을 몇 번? 두 번. 그러면은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분실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료된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분실한 상태에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경험이 두 번 있다. 이런 거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다. 이게 경험입니다. 지금 그렇다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twice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완료는 보통 막 했다, 이미 했다, 이럴 때 이제 갖다가 쓰게 돼요. 해석하는 방법이 끄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 너 영어 숙제했니? 엄마 방금 막 했어요. 라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방금 막 했어요. 그러면 이미 다 끝냈죠? 할 때 쓰는 거고 아직 안 끝냈어요. 이게 완료예요. 이게 완료.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시점에 완료가 되었다. 이게 완료입니다. 정확한 개념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시점에 완료되었음. 평가해 주십시오.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의 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완료구나. 라고 알 수 있으려면은 already, just, yet. 이 세 가지가 나왔다, PP랑 연관돼서 나왔다면은 이게 완료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광펜 쳐놨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 already, 이거는 벌써, 이미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완료 다 해놨어요. 벌써 다 했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I have already called her. 나는 이미 그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다음에 he has already arrived. 그는 이미 도착했어요. 어허. 그래서 이 already를 뭐 과거 시제를 갖다가 써도 사실은 뭐 이제 비슷한 의미가 돼요. 그다음에 just 이제 막 방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just 단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방금 막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방금 완료해놨어요. 방금 했어요. 뭐 이런 뜻이 알겠죠? So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 방금 숙제 끝냈어요. 예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끝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he had just come here. 그는 방금 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야, 걔 언제 왔어? 뭐냐 걔?
왜 안 와? 방금 와서 방금. 모르겠을 때 요런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방금 했다라는 방금이라는 의미 때문에 과거 형태랑 같이 써도 의미가 뭐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yes은 아직, 지금까지도 안 했다. 뭐 이럴 때 갖다가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때문에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 했다. 나 숙제 아직 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긍정문 안 써요. 그렇죠? 외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아직 안 해놨어. 이거 아직이란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는 같이 써도 뭐 의미가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yes는 주로 문장 끝에 사용을 해요. 아직 안 했다. 반대말은 이미 했다. already가 반대말입니다. So I haven't mailed it yet. 나 아직 메일 안 보냈다. 이런 거고. He hasn't started his job yet. 그는 아직 그의 잡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요런 just, already, yet 이거랑 쓰이면 뭐라고요? 무슨 용법? 완료. 네,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문법이 계속, 세 번째 계속. 계속해서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될 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쓰이는 거는 지금처럼 since, 이게 for, how long 요 세 가지 표현을 갖다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랑 쓰이면은 계속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since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과거의 어떤 한 전부터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이게 뭐 선으로 그리자고 하면은 요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부터 이 시점부터가 이게 since의 느낌이에요. since. 알겠죠? 요때부터. 음흠. 그래서 since는 이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라서 have pp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찰떡궁합이에요. have pp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연관성을 보여주듯이 since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4년 동안 과자를 만들어 왔어요. 베이커리를 운영해 온 집이에요.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모르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So I have been married since 2018. 나는 가지고 있어요. 결혼된 상태를. 언제부터? 2018년부터. 그러면 그때 이전에는 결혼 안 했다가 그때 결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결혼한 상태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음흠.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 읽고서 정보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I have seen him once since last month. 나는 가지고 있어 본 상태를 누구를? 그를 언제? once 한 번. 여기까지 보면은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since last month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나는 한 번 그를 본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를 본 상태가 뭐 그대로 있어. 라는 개념이라서 이런 거는 요 since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시가 있으면은 경험, since가 있으면 계속 뭐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이게 암기를 하면은 원시가 있네?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경험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since 지난 달부터 지금까지의 지금 계속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나는 가지고 있어요. 안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상태를. 누구를? 그녀를.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너는 오랫동안 그녀를 알아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지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알았어.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알고 지내. 이거는 이제 알았던 거 과거부터 지금도 알고 있어. 라는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ve we known each other?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어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우리 10년 지기 친구예요. 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since, for, how long 이런 게 들어가면 계속. 알겠죠? 네, 계속.
그 다음에 결과. 마지막이 결과인데 이게 가장 그 현재 완료의 그 느낌을 뭐 가장 잘 살리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결과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다. 된 상태를 갖고 있다. 자, 과거의 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해버렸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는 경험은 뭐 before랑 같이 쓴다. 뭐 완료는 just, already, yet이랑 쓴다. 그다음에 계속은 since, for, how long이랑 쓴다. 이게 있었는데 결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어떤 동사랑 잘 써요. 뭐 go, leave, lose. 이런 동사랑 주로 쓰이게 돼서 I have lost my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상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그 결과 지금 없어. 이게 결과입니다. He has gone to LA. 그는 간 상태를 가지고 있어. LA로. 그러니까 그는 가버렸어. 지금 여기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용법 구문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부사랑 쓰였는가를 보세요. 근데 뭐 같이 쓰인 부사가 없다. 보통 결과입니다. 보통 결과로 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have been to하고 has gone to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have been to는 경험을 뜻합니다. 경험. been. 자, 뭐가 다른 거냐면 이게 bene하고 gone을 갖다 쓴 거죠. 그렇죠? 비동사를 쓰게 되면은 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야. 비동사를 쓰면은 나는 거기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y dad has been to China. 아빠는 중국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갔다 온 적이 있는 거죠. My dad has gone to China. 우리 아빠는 가지고 있어요. 간 상태를 China로. 그럼 뭐예요?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간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갔다는 뜻이에요. China로. 그래서 한국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표현이야. have been to와 has gone to에 대해서 맨날 물어보거든요. 알아두십시오. 별표 안 하시고. 그 보통 has gone to는 제3자를 대상으로 갖다가 씁니다. 여기 없는 사람. 대화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3자. 나와 너가 대화하고 내게 없는 사람 갖고 하는 말이에요. you를 하지 않습니다. you, I, 알겠죠? 이 주어를 못 쓴다고 해, 주어. 요 앞에, 요 표현은 여기 앞에 3인칭 주어를 쓴다고요. 3인칭 주어. 1인칭, 2인칭 I, you 안 씁니다. 너, 나 안 쓰고 3인칭 주어를 씁니다. 뭐 데이도 될 수 있어요. 데이. 3인칭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면 데이라고 하잖아요. 데이는 have 건지 쓸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exercise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세요. 네, 어떤 부사랑 쓰이는가. 네, 됐죠? 자, 1번. 1번은 성원이가 해봅시다. 경험. 그렇죠. 경험. before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의 older brother는 노래를 작곡해 본 적이 있니? 전에 경험입니다. The yogurt has gone bad.
요거 수비나 어때요? 결과지 그쵸? 네. 요거트는 가버린 상태예요. bad 맛이 가버린 상태죠. 결과입니다. 네. 그 결과 못 먹어요. I have taken this art class for 3 years. 자, for 3 years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My father has completed a marathon 하게 되면은 어승이 뭘까요? 경험. 경험. 자, 우리 아빠는 가지고 있어 끝낸 상태를 무엇을 마라톤을 끝냈어. 끝내서 이런 뜻인데 이거 완료로 봐야 되겠지. 완료? 끝냈어. 끝내본 경험이 있다 그런 건 아세요? 끝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막 횟수를 썼을 것 같아요. 횟수. 아, 네. 물론 여기에 부사가 뭐 완료를 뜻하네, 뭐 just, already 예시 없지만 요거는 완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완료를 쓰려면은 그걸 집어넣어라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법을 만들고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던 걸 연구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그걸 정리한 게 문법책이지.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뭐 예외라고 하긴 하는데 뭐 예가 많죠. 영어에는 이게 짜임새 있는 언어가 안 나와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4번을 그렇게 찾았다면 just already 예시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약간 수학,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공식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공식이 안 맞잖아. 공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네. 자, 5번. I can't believe that they have torn their photos. 재윤아, 이건 뭐예요, 재윤이? 결과. 그렇죠, 그래.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의 포토를 가지고 있다, 찢어버린 상태로. 찢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찢어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쵸?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Cindy는 has been to museum in Korea several times. Several times. 몇 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경험. 자, have you already가 있으니까 이미 완료죠, 완료. 네. 8번에 they have painted pictures together since they got married. 자, 요거는 본이 그렇죠. 네, since가 있으니까 계속입니다. So we are the only ones who have never visited the island. 그래서 우리 누가 해볼까? 이랑이가 봅시다. 이랑이 5번에 경험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경험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10번에 종영이 경험? 경험이면 몇 번 해봤어, 몇 번 해봤어. 근데 봐봐요. How long has Elizabeth been the Queen of England?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니? 이런 거니까 계속입니다, 계속. 넘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다가 하나 할 게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현재와 과거, 이걸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예요? 그게 have BP예요. have BP. 그 have BP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완료된 상태를. 이게 본질입니다.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더 과거를 이제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더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have보다 한 시대 더 뒤로 가는 거예요. have보다. 그럼 have의 과거 형태가 뭐죠? had예요. 그렇죠? 외웠잖아요. 그렇지? 자, 여기다가 had PP 형태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대과거도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도 had PP 형태를 갖다가 쓰게 돼요. 알겠죠? 그렇죠? 네. 이 had PP는 두 개의 과거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과거 사건이 있을 때, 뭐가 더 먼저 발생한 일인가, 그걸 알려주려고 갖다가 쓰는 겁니다. 알겠죠? 대과거, 이거가 있을 때, 그렇죠? 두 개의 과거가 있을 때, 봐봐요. 두 개의 과거가 있을 때,
무엇이 더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거 근데 대과거 과거를 쓰는 거예요. 대과거 과거. 참이나 그쵸?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현재 시제와 저기 대과거 시제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한 문장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a smartphone. 우리 엄마가 사준 거. That my mom had bought for me. 뭐 이렇게. 될까요? 가지고 있다 have랑 사줬다 had bought랑 같이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거겠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smartphone. 보통 엄마가 사주죠? 경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my mom, 네, my mom had bought. 어, 엄마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면 for me 전치사 for를 써서 그렇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have랑 had pp랑 같이 써도 되는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 아니, 현재 과거는 그냥 심플하게 과거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걸 뭐하러 두 번 저기 퐁당퐁당 하러 갑니까? 멀리 갔어요. 그래서 헤드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아니, 그냥 bout라고 한 글자로 쓸 수 있는 내용을 두 글자 썼잖아요.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그게 안 씁니다. 그러면은 써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 쓰면 안 돼. 뭐 선택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시겠죠? 꼭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도 문제 나오면 좀 틀리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건 되죠. 내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극장에 한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9시 50분에 이미 시작한 거야. 내가 도착한 거는 arrived 과거 형태를 쓰겠고 이미 시작한 거는 had pp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had already begun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저기 백마역에 전철 타러 갔어요. 분명히 10시라고 해서 갔는데 9시 59분에 떠나버렸네? 큰일 났어요. 못 찾다 그죠? 그럴 때 내가 도착한 거는 과거 arrived. I arrived at 백마 스테이션 했어요. 근데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had already left. The train had already left. So had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쓴다고요? 두 개의 과거 사건이 있을 때 뭐가 더 먼저인가 알려주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알려줄 필요가 없을 때도 있나? 예를 들어서 before하고 뭐 after가 있어요. before, after. 그러면 before는 전, after는 이후죠,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 후 관계가 너무 명확해요. 그걸 갖다 쓰게 되면은. 그럼 뭐 굳이 had pp 안 써도 돼요. before, after가 있는. 내가 뭐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나는 뭐 뚱뚱했어, 팻했어, 했을 때 뭐 굳이 이거를 had pp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나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과거로 써도 돼요. 알겠죠? 운동을 한 것도 과거, 그 다음에 뚱뚱했던 것도 과거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쓰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과거 사건의 뭔가 시점을 뭐가 더 먼저 구분하고 싶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쓰는 거고 안 해줘도 알 것 같아.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 아닙니다. 법.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니, 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뭔 법? 지금 법으로 딱딱딱 정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had pp에도 마찬가지로 이 have pp가 갖고 있는 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시간대가 옮겨졌을 뿐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had pp 그런 거에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파트로 가겠습니다. 조동사.
벌써 이제 챕터 7인데, 네, 벌써 그래요. 수요일 날, 잠깐 미드 테스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배웠던 거를 시험을 잠깐 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중간 평가, 중간에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잠깐 보고,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은, 뭐,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가만히 두지 않고 뭔가를 시켜야겠죠? 방학 기간에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교재를 잘 복습을 해 주세요. 여기에 어려운 문제 넣지 않았어요. 오지선다 이런 거 안 넣, 시험형 문제 이런 거 안 넣었어요.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뭐 나중에 뭐 정규 시간 때 하셔도 되고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자신 있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떤 걸 잘 틀리고 모르고 하는 것들을 맨날 먼슬리 보면 맨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벨 테스트 맨날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맨날 질문하는 거. 나도 질문하면 약간 모르는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래서 약간 막 스카이반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보면 약간 저게 궁금한가? 저게 무슨 왜 궁금하지 하면서 저거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쌓였어요. 그래서 이게 다 넣어놨어요. 지금도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고 잘 학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그 동사 파트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근데 잘 하셔야 돼. 난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도 자신이 있게 복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공부는 이 학습이라는 거는 뭐 강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중요해. 언어는 본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뭐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 안 오는 것보다 낫는데 그래서 이미 이왕 왔으니까 좀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복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제발 하세요. 질문까지 질문하는 애가 별로 아닌데요. 네. 이해가 잘 되나 봐.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수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나태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조동사의 기본 개념. 조동사는 우리가 사실 조동사를 약간 좀 무시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험이 있거든.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do it. 조동사 이거 아니야? 메인은 뭐 그럴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아니야? 머스는 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뭐 슈드를 해야 한다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에서 조동사를 끝내면은 그거는 이제 기초죠, 기초. 그건 기초예요, 기초. 그건 아주 그 미비한 아주 저 밑에 있는 저 기초고요.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거기부터 할 거예요. 거기부터 조동사의 끝까지 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투부정사도 투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자, 얘는 도울 조자를 갖다가 쓰고요. 당연히 뭐 한문에서 알듯이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예요. 영어로는 helping verb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동사. 그래서 뭐 must, will, would, shall, should, ought, can, could, may, might, used to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것들 이외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조동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동사는 추측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must, will 다 추측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죠. could, 뭐 could, might, would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꼭 조동사의 과거형,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could가 can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시겠죠? 이 조동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could가 그냥 무조건 can의 과거만 알아. 그건 아주 작은 걸 배운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을 자 이제 벗겨내리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갖다가 쓰셔야 되는 거. 뭐 아시죠? 이건 아실 것 같아요. So I can speak three languages. They can help me. You should read many books.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he 다음에 can라고 써야 되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You should read many books. Jamie can speak three languages. 그래서 can의 조동사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뭐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will, can을 갖다가 쓰면 되나? 안 됩니다. 동사를 두 번 쓰면 안 되듯이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되듯이 연달아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조동사도. 그런 경우에는 can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돼요. be able to 이런 걸로 써서 will be able to 이렇게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동사의 가장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기까지만 알고 끝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정문과 의문문 이것도 기본이에요.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을 쓰면 됩니다. 어허. 이 not의 위치 여기서 봤죠? 아까 have pp 할 때 그 have도 조동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부정문 만들 때 그래서 have not pp 형태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have의 조동사가 이 조동사하고 다릅니다. 얘는 의미적인 조동사고요. 그 have는 기능적인 조동사예요. 비동사, 뭐 have 동사 이런 게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동사고요. 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 영어로는 modals, M-O-D-A-L-S 이런 스펠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cannot speak Spanish. We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쓰게 되죠. 부정문에 당연히 그 축약형이 있어요. 비동사, 뭐 일반 동사, have pp 할 때 not을 붙여서 축약형 만들었잖아요. haven't pp, 뭐 doesn't,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can't, mustn'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면은 mustn't는 없다라고 해요. 나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요. mustn't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 적 혹시 없다고 하는 책을 본 적 있나요? must의 부정형은 없다. 뭐 이런. 아니 부정이 없다가 아니라 must not의 축약형은 없다.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나?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끌고 오면 돼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도 두 동사를 앞으로 끌고 와죠. 그 두 동사가 조동사예요. 기능적인 조동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의미적인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앞으로 끌고 와서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고 대답은 조동사로 하시면 됩니다. So can you speak Spanish? Yes, I can. No, I can't. Will Jessie go to the movies? Yes, she will. No, she wo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A를 뭐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A. 됐어요? 자, 1번에 We should recycle.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miso sister, 당연히 may겠고. mus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an에다가 s 안 붙이고. will can, 조동사 연단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may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고.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쓰겠고. 4번에 may 다음에 must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은 should, 동사 원형 써야 되겠고. their son, 조동사에 그냥 원형, yes 안 붙이고 will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됐지요? 네. 넘어가요. 자, 제가 조동사의 쓰임을 보게 되면은, 자, 조동사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고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청을 나타내기도 하고, 조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조동사의 쓰임이 뭐라고요? 확률, 추측, 요청, 조언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확률 또 표현해 봅시다. 확률은 요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will, should, may, might, could. 이렇게 쓰면 되는데, will은 거의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이건 거의 뭐 무조건 발생할 일이에요, 앞으로. 내가 무조건 100점 맞아.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내신 이렇게 첫 문제 풀었으면 당연히 100점이지. 나는 100점 맞게 될 거야. 이거 will. 이런 걸 will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내일 날씨가 뭐 비가 올 거예요. will. 이거 100%예요, 100%.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무조건 비가 오는 겁니다.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상청 막 테러 납니다. 막 악플 달리고 막. 그게 will이에요. 그런 게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이 will 가지고 뭘 써요? 미래 시제를 갖다가 쓰게 되죠. 미래 표현할 때 will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조동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should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예요. should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해야 한다. 너 병원 가야 된다. 뭐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 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should에 확률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이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뜻, 이게 이런 뜻인가? 아니, 그래야 될 의무가 있나 얘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걸 틀렸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should will rain, should rain 이게 뭐야? 틀린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should에. may는 반반의 확률이다. 반반. It may rain tomorrow. 내일 기상청에서 말하는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may. 그게 기상 예보인지 모르겠지만 반반이에요. 올 확률 반, 맑은 확률 반. 뭐 나도 하겠다, 그죠? 이렇게 it may rain tomorrow 합니다. it might rain tomorrow 쓰게 되면은 내일 비가 내릴 것 같기는 안 내릴 걸, 야 거의 안 내린다는 뜻이에요.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을 때 might나 could를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근데 might하고 could 하면은 뭔가 might는 뭔가 may의 과거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나 미래를 나타낼 때도 얘가 쓰일 수 있어요. might, could는 사실 그렇게 더 많이 쓰여요. may보다 과거라서 might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might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may의 과거형도 쓰이고 확률에 거의 없을 때도 쓰일 수 있고 현재나 미래도 쓰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측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추측 표현. must, should, can, may, might, could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must를 쓰면은 거의 100%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드라마에서 아니 미국 법정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데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그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는데 클래스룸에 있는데 누가 범인이야? 너 범인 봤어? 라고 이제 뭐 담임 선생님 말했을 때 걔 뭐 잭슨인 것 같아요 했을 때 must를 쓸 것인가? can을 쓸 것인가? may를 쓸 것인가? might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말의 이 경중이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must를 쓰면은 거의 이거는 100%의 걔가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인드 푸드는 약간 심증도 있고 난 걔가 싫어. 그래서 그냥 걔일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아무 근거가 없을 때 확신 그 추측의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You must be a doctor. 딱 관상이 딱 닥터야. 그러면 you must be a 그렇기도 하고 확실해.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 You must be a doctor. You should be a doctor. 닥터 아니세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must보다 더 조금 낮아요. You can be a doctor. 닥터일 수 있겠는데? 일단 50%. You may be a doctor. 아마 그런 것 같은데? You might be a doctor. 생김새는 약간 그런데 그렇죠? 그런가 아닌가 약간 10%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hould의 추측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hould를 잘 몰라요 우리가. should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should가 뜻이 많아요 여러분. 얘가 벌써 어디 나왔죠? 확률도 쓰죠. 추측도 쓰죠. 그렇죠? 다 나오고 있어요 should가. 자, 그 다음에 요청할 때 쓰게 되는데, 요청. 우선은 그 현재형, can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뭔가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좀 강한 표현이에요. 과거형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좀 간접적이에요. could를 쓰면 좀 간접적이야.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약간 좀 도망가는 거예요. 약간 현재형을 쓰면 그냥 약간 팩트가 되는 거고 과거형을 쓰게 되면은 어 약간 I can swim 하면은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고 이게 정말 팩트야 사실이야. 근데 I could swim 하면은 나는 수영을 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한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could로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도망가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잘 들어봐요. will you help me? 날 좀 도와줘. 사실은 will you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건 약간 요청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걔가 도와줄 거라는 거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고 너는 그럴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will you라고 쓰면 이거는 요청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아나? 뭐 강한 표현이에요 되게. 그래서 would you help me?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친구끼리 막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친구들한테 뭐 존칭 쓰나 뭐 너 밥 먹을래요? 뭐라고 하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will you help me? 나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고 수비나 그렇죠? would you help me 하게 되면은 약간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도망갔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듯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거절할 만큼의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나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would you help me? 라고 쓰면은 우리가 뭐 보통 뭐 공손한 표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는 would를 쓰고 뭐 친구한테는 will을 쓰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 경사상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할아버지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 약간 이런 느낌이 공손하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So can you help me with this? 자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은 도와줄래? 아니다 누가 물어봐서 외국인이 Can you help me? 했더니 우리는 이제 항상 yesmen 아닙니까? 그래서 Yes I can. 뭐 하겠죠, 그렇죠? 도와줄 수 있어 하겠고. 근데 could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자, 마음의 여유를 줬죠, 그렇죠? 그래서 could로 물어봤으니 그럼 나도 could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Yes, I could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거는 시원하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약간 거리를 두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줄까?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뭐야 기분이 뭔가 좀 그렇죠. 시원하게 내가 도와줄게! 좋아! 할 때는 Yes, I can! 하면 됩니다. 그래서 쿠드로 물어봤다고 쿠드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상에 맞게끔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줄 거야 말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 Yes, I could.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아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마지막이겠죠. 자, 조언. 자, 이거 해. must는 거의 뭐 명령입니다. 이거 해 안 하면 넌 죽어. 막 하면은 너 큰일 나. 뭐 이런 뜻이 must. 그 다음에 had better, should, may want to, may as well. 요 단계까지 갑니다. may as well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걸요? 아니다. may want to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있어요. You must do this.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약간 뭐 직장 상사나 여러분 남자애들 이제 군대 갔을 때 저기 병장님이 너 이거 해 하면은 이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You must do it. 그렇죠? 그다음에 you had better do this. 너 이거 하는 게 좋겠어라는 표현이기는 한데 이렇게 약간 한국말로는 뭔가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had better는 협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너 숙제하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안 하면 너 뭐 남아야 돼. 뭐 불이익이 있어. 이런 거 할 때 갖다가 쓰는 거고. You should help them. 너는 그들을 도와야 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이익이 되고 너한테 맞는 거고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이럴 때 should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you should go there. 거기 뭐 결혼식 뭐 장례식을 가봐야 되나 했을 때 you should go there. 네가 친구라면은 가봐야지. 이럴 때. 응? 그 사람과 가깝다면 가봐야 돼. 이런 게 should예요, should.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을 할 때는 보통 should를 쓰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조언한답시고 must를 갖다 쓰게 되면은 뭐 처음 보는데 갑자기 명령질이야 갑자기. 그러면은 당황스럽겠죠? 처음 봤는데 헤드베러스 너 안 하면 너 불이익 줄 거야. 너 나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주 무난한 게 should예요. 조언을 하고 싶으면 should를 쓰세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You may want to do this style. 예를 들어 저희 옷가게에 갔는데 이 스타일 좋을 것 같은데요? 할 때 약간 가볍게 조언하는 거고. You may as well read some books. 그냥 엄마 나 심심해 했을 때 뭐 책이나 읽든지 말든지 해봐 그러면 해. 뭐 이런 거.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 말라는 거. 모르는 거. 예, 이게 조언하기에 민망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표현에서 may as well 이런 표현을 갖다 쓰게 됩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느낌을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 3교시에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휴식! 아, 아, 네.